네, 장기표입니다.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연말입니다. 아무쪼록 또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연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사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참 정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분의 이 사과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분의 이 사과는 참 사과하기 싫은 사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납작해진 것이거든요. 이 징계를 2개월을 직접 결재를 하고 또 총지휘하고 결재하고 그게 또 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때까지 몇 번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이분이 이 사과야말로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또 그리고 또 약간의 의미도 있는 그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그냥 또 엉뚱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평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결과적으로입니까? 자기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장관이다.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 해부하고 이랬는데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책임을 추미애 장관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1년 동안 지속됐는데 청와대의 적어도 지시 또 이 지지 없이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만약에 지금까지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해보고 이랬다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것보다도 더 잘못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데도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더 큰 문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한 거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추미애 장관에게 하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것도 또 은근히요.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분의 이게 인사 문제와 전혀 인사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은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나 하면 그 검찰에서 이 법관들을 사찰한 것은 중대 문제다. 그런 거 없도록 하고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도 계속 법무부와 협력해서 검찰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또 이게 모든 언론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함을 드러내 보였다. 이분의 이것이요,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주구라는 말은 뛰는 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검찰을 권력의 주구,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범한 범죄가 뭐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중단시키기 위해서 개입한 사건, 이런 거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검찰 개혁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 사설 같은 데서는 좀 제대로 지적했는데, 이 기자들이 젊어서 그런지 기사에는 보면 전부 다 검찰 개혁을 아직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이래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검찰을 개악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쫓아내려고 한 거는 검찰 개혁에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요,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는 계속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씨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런 논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사선을 보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겨레 신문에 볼 때 이렇다는 겁니다. 법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집행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이 법무부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제 그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판관인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거가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 한 건데, 그걸 사법부가 이걸 관여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한겨레 신문 정신 좀 차리세요. 저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고, 또 인사권자라고, 그 밑에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보장해 놨습니까?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대통령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갈아버려서는 안 된다. 즉 검찰로 하여금 소신을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임기를 보장해 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에요, 검찰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즉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한 무리수를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해임했을 거예요. 그 해임 왜 못했느냐? 임기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총장이 고소하게 돼 있지, 직권남용으로. 근데 이처럼 한겨레 신문만이 아니지, 뭐 경향신문도 그렇고 많은 또 언론도 그렇고, 특히 지지자들, 이걸 윤석열 씨 쫓아내려고 한 거, 이번에 지금 일련의 파동을, 즉 추미애 장관이 한 일들을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검찰 개혁 때는 실제로 또 검찰은 개혁이 돼야 되죠. 그러나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 빼야 된다. 검찰 힘 빼야 된다. 이게 요즘 한겨레 신문 논조입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조사하기 전, 즉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정부 관계자들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그때는 잘한다 해놔놓고 그때는 검찰이 엄청나게 하여튼 심지어는 대법원장 지낸 사람도 구속하고 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잘한다고 검찰이 막강한 힘을 행사할 때 그때는 다 잘한다 해놔놓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 사실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너무 강하다 하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하면 안 된다 말하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강하다는 이유로 명분을 썩 내세워가지고 검찰개혁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서 한겨레 KBS, MBC, CBS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사건은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저항이다. 검찰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한겨레가 또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면 이 조국 씨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정경심 씨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말을 믿고 이 정경심 씨를 징역 4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하루 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그 판사가요 조국 씨하고 원수졌습니까? 또 이 정권의 실세인데 정권의 실세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도 없이 엉뚱한 걸로 유죄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그 조국 씨는 죄가 없는데, 조국 씨 부인은 죄가 없는데 왜 징역을 4년이나 때렸냐 이래가지고 이런 판사는 탄핵해야 된다고 서명한 사람이 하루 사이에 2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 다음 또 이 민주당, 이것들 정말 사법 쿠데타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 그래가 지금요,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내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TF가 그걸 검찰개혁위원회로 좀 바꾸어가지고 검찰개혁에 지금 나선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또 사법 쿠데타라고 떠들어 사는 사람들, 정경심 씨한테 유죄 판결한 데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문재인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만 내가 덧붙이겠는데, 또 이제 한겨레 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요, 공수처를 계속 검찰 개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가 설치되어 가지고 검찰을 제어할 수 있도록, 즉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검찰이 뭘 잘못하는데 그 말을 하면 그 일리가 있죠. 검찰이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실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거 자꾸 감독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권력 실세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공수처가 나서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검찰 개혁입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기관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거를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자꾸 떠들어서 하느냐? 아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지금 그런 말로 지금 이 공수처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또 한겨레가 또 대표적인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 했고 공수처는 20년 전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서 공수처 만든다. 국민 여러분, 20년 전에 또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검찰이 계속 집권 세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집권 세력의 부정법, 불법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즉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또 그걸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이 아니죠. 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다 국민이 공감했죠. 도저히 검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이 검찰 독립이라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만드는 것은 검찰이, 즉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집권 세력 실세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지금 10년 전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와 지금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검찰로 하여금 권력의 실세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를 자꾸만 검찰개혁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이제 독립한 거로 하려고 그러면은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야당의 거부권이라고 그럽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본래 두겠다 해가지고 공수처법까지 만들어 놔놓고 야당이 말하자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니까 법을 때려 바꾸어 버려가지고 야당의 비토권을, 즉 거부권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독재를 위한 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민주당이나 또 이들을 옹호하는 언론이 이렇게요 계속 엉뚱소리 해도 국민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이깁니다. 문재인 정권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사건은, 즉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 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이 사건이 법원에 의해서 거부된 것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것도 민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정말 좀 미안한 말씀, 법원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6개월 전에 이 판결이 있었다면은 말하면 인용되지 아니하고 윤석열 총장이 말하면 징계가 효력을 발생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판사들도 사람 아닙니까? 이미 민심이 이 정권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급전직하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소리는,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연대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던, 연말이니까 새해에는 아주 결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